자,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바로 하반기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이제 저번에 소개했던 포스코 그룹의 공채 엑스파일 2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최근에 포스코 그룹의 하반기 공채 규모가 살짝 공개됐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 규모가 공개가 됐다고요? 네, 궁금한데요? 네, 실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정준영 회장의 의지가 반영됨으로 해서 하반기 공채가 전체 채용 규모가 신입사원 2,900명을 포함한 4,13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규모는 상반기 실적의 1,910명보다 2배 정도의 규모로 증가한 거고요. 특히 그룹의 주력사인 포스코의 경우는 하반기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1,200명 선발 예정인데 상반기에 600명에 비해서 2배 규모로 늘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오늘 공채 전략은 더욱더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짝 볼 건데요. 불합격자 사례인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사 후 본인의 성장 비전과 달성 계획의 부분입니다. 네. 불합격자의 실제 사례는 저는 10년 후에 포스코에 모두가 인정받는 X 과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폭넓게 이해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대화를 모색해서 인류 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 시설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내용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너무 식상한 내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성장 비전과 달성 계획의 질문에서는 본인이 회사뿐만 아니고 회사보다는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달성 계획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네. 이 실행 계획은 결국은 직접 입사해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합격자의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그 자기소개서 내용들은 참 비슷하거든요. 네네. 남의 걸 보면 참 식상하다 이런 말은 잘하는데 내가 막상 또 창의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좀 짚어볼까요? 네, 다음 항목은 이제 포스코의 자기소개 항목 중에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생활 신조라는 항목인데 이부터 불합격자를 간단히 읽어드리면 제목 자체가 나는 땀 냄새가 좋다. 저는 일과 운동을 인해 흘린 땀으로 했고 어릴 때부터 줄넘기, 축구, 유도 등의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회사가 원하는 장점이 아니고 너무 일상적인 장점이 되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될 저는이라는 저가 아닌 나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좀 피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경험을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이 연관되지 않고 직무와 연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일상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땀 냄새를 주제로 했다고 하니까 좀 네. 특이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불합격자의 사례로 가져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땀 냄새를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을 잘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장점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혹시 박준식 기자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땀 냄새를 꽃향기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 있나요? 그 하반기 때 4,130명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을 하고 사람들이 포스코 그러면은 땀, 용광로, 뜨거운 열기 그런 거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포스코 본사라든지 공장을 한 번씩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람이 없습니다.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계화가 돼 있고 컴퓨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땀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연결시켰군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포스코라는 게 용광로 앞에서 뜨겁게 땀을 흘리는 직업이라 생각했지만은 제가 실제로 한번 견학을 해보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땀보다는 지식이라든지 더 어떤 창의적인 열정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라고 오히려 그걸 역으로 한번 돌려 만약에 썼었으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멋지게 또 진짜 승화를 시켜주셨네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주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장점과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어요? 요즘에는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게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방식과 아이디어를 살짝 다르게 하는 게 창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몰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의성을 강조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쏙쏙 키워드 만나보시죠. 어려운 용어에 당황하지 마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렵길래. 실제 이제 포스코 홈페이지에 가면 면접 전형의 표시가 AP, GD, ST, OT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네. 결국은 이것은 다른 기업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토론 면접, 역량 면접,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스코는 간단한 인성 검사 이후에 1차 직무 영향 평가와 2차 가치 적합성 평가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직무 영향 평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면접 툴이 적용이 되고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막상 이 생소한 영어들이 좀 나오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AP부터 좀 해주시는데요. AP가 뭐 AP 연합통신인가요? 실제 이제 AP는 이제 포스코에서는 문제 해결 사례 분석 발표라고 한글로 다변하는데 실제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대응 전략, 그다음 매출 저조, 마케팅 실패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본인만의 좀 창의적인 답변, 그다음에 체계적인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목차를 설정하신 이후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문제를 풀어가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결론을 먼저 제시해놓고 다시 역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ST는 뭔가요? 이것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ST는 크게 이제 인사 담당자가 진행하는 조직 적합성 평가인 ST1과 그다음에 현업 팀장들이 전공 지식이나 직무 지식을 평가하는 ST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ST1의 경우는 그냥 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신 지원 동기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때문에 쉽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전공 지식 평가의 ST2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깜짝 테스트로 실제 전공이나 전공 필기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면접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는 주로 전공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묻게 되고 사무직은 사회 이슈적인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사무직의 경우는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 최근의 이슈 사항들을 사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2차 임원 면접은 실제 1차 면접이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진행된 후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인성이라든지 가치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면접이기 때문에 1차의 ST1 조직 적합성 평가와 유사한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 동기라든지 장단점, 희망 포부 이런 쪽이 집중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교과서적인 답변보다는 본인만의 좀 독특한 답변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 그룹 하반기 공채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사항을 좀 짚어주시죠. 네, 포스코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통섭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이해해서 각 분야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빔밥형 인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통섭형 인재를 포스코에서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지원자 스스로도 본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거 좋고요. 네. 이 다양한 경험을 하나의 논리로 좀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의 전공 분야만 좀 깊이 있게 안다는 시각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 다른 이론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투영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코 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자, 지금까지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박조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